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 59-3강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는 것으로 한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조금 문법적인 얘기 또는 딱딱한 예문 이런 것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재미난 이런 퀴즈를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물어보냐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세상에서 자 보세요. 세상에서 in the world, 그죠? 이거는 부사가 됩니다. 부사구가 됩니다. 세상에서 이 에서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명사를 부사격 조사에서가 붙어서 부사구로 만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 가장 이거는 부사입니다. 똑똑하다는 얘기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어에서는 똑똑하다라고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똑똑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이게 관형, 서형, 전성, 어미가 이렇게 붙어서 형용사 관형어로 바뀌어져야 명사를 수식합니다. 똑똑한 새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새가까지가 이게 주어가 됩니다. 명사구가 돼서 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데 똑똑하는 새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가까지가 붙어서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이거는 부사입니다. 어디에서 왜요? 이거는 정도를 설명해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형용사를 가장이라고 하는 부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제가 퀴즈를 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안에 이거를 문법적으로 잠깐 분해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다라고 하는 국어 문법에서는 이걸 서술적 조사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걸 동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은 명사고 그래서 이게 보가 쓰인 겁니다. 보호명사. 그래서 보호명사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다가 다가 종결어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읍에서 니가가 붙어가지고 의문문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은 분필이다. 이것이 분필입니까? 다가 입니까로 바뀌면은 의문문이 생기는 겁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습니까? 지금 무엇하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비읍니까로 바뀌면은 이게 의문문을 만드는 어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을 하는 동안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힌트 하나. 이 문장에서 나오는 한국어의 새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영어로 바꾸면 새가 영어로 뭐죠? 새는 영어로 버드가 됩니다. 외래어 표기상 한국어로는 이렇게 버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힌트 하나에서는 이 새를 영어로 바꿔보니까 버드가 된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를 드립니다. 두 번째 힌트는 이 단어는 3음절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3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3음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음절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음절은 자음과 모음으로 합쳐지는 것이 음절입니다.
그러면 삼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이 3개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버드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영어로 바뀌면 버드가 됐죠. 그럼 요게 한 음절, 요게 한 음절입니다. 그럼 한 음절의 단어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시면은 이 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힌트는 이 삼음절의 단어는 자, 세 번째 힌트 버드까지는 나왔죠. 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이 단어가 되는데 이 앞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이 세 단어에는 종성이 없습니다. 즉 한국어에는 초성 처음에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중성 가운데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종성이 있는데 이때 중성은 모음이라고 합니다. 즉 이 비읍의 버드는 이 비읍이 초성이고 요게 중성입니다. 요게 초성이고 요게 중성인 거죠. 받침이 없습니다. 이 세 단어는 종성이 없습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성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힌트는 뭐냐 하면은 이 단어의 앞에 한 글자를 찾는 거죠. 자, 버드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버드인데 이 앞에 한 단어가 뭘까요? 이런 거죠. 초성과 중성만 있습니다. 종성이 없죠. 받침이 없다니. 종성은 한글로 받침이라고 하는데 받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저기는 중성이 아로 되는 모음이 붙습니다. 아, 그러면은 무슨 버드일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모음 앞에는 뭐가 붙느냐라고 하면은 전부 자음이 붙어지겠죠. 자, 자음이 붙는데 어떤 자음이 붙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의 자음은 몇 개가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 타파하 14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모음이라고 해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있는데 이와 같이 가부터 하까지 나오는 단자음이 있습니다. 하나 자음이 있는 건데 이 중에 여기서 자음 14개 중에서 하나를 결합해서 단어를 음절을 만들면 됩니다. 자, 뭐부터라고 그랬죠? 다라부터 하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죠. 새는 영어로 하면 버드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대학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새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입학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는 뭐냐라고 할 때 정답은 이때 히읗이라고 하는 자음하고 아라고 하는 이렇게 모음이 붙어서 하가 되죠. 그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죠? 버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버드가 돼서 하버드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퀴즈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거를 질문을 받고 이게 가장 새가 뭘까? 그래서 그 문제를 낸 친구가 새를 영어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버드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단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하면서 유도를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러한 퀴즈의 한국어 문법을 접목을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하버드가 됩니다. 하버드. 그러면은 버드 새고 이 하버드 대학에는 그래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졸업을 해서 세계의 이런 그 발전에 기여를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하버드라고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이러한 강의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돌발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내면서 거기에 또 재미나게 또 문법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즐기면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좀 한번 마지막으로 코멘트해 드릴 것이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 라오스의 태평양 아시아협회에서 파견하는 대학생들과 한 3주간 해외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귀국하는 7월 18일 이후에 다시 이제 이 한국어 유튜브 방송 애니웨이 코리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4주간은 방송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방송했던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습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